코로나19가 위기 단계로 격상하면서 부산시 전역을 감염 위험 지역으로 산정했습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내 확정 동선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즉각적인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근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맞서 싸우러 가는 길. 지금은 7시 반, 8시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아침에 정문에서 통제 근무를 해야 하는데 벌써 석 달 남짓 이어져온 비상사태.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일같이 겪어야 할 일상이자 직업인데요.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땀 흘려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 우리들의 작은 영웅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이달 들어 부산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갖춘 병원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파란선 뒤에서 순서대로 오실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머니 일행분이세요? 아니세요?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행정, 사무직에 홍보팀 직원들까지 다 함께 팔 걷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비뇨기과 약 타러 오셨어요? 최근에 중국이나 동남아 해외 다녀오신 적 없으시고요? 체온 잴게요. 뭐 동선이 겹치신다라든가 온천교이시라든가 그런 거 없으시고요? 광화문 연락처 성명어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풍경입니다.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일이 체온을 재고 해외여행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더구나 부산 지역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달갑지 않은 주목을 꽤나 받아야 했던 병원입니다. 당시 확진자가 병원 내에 들어오지 않고 선별 진료소만 다녀간 것도 이런 철저한 관리 감독 덕분이죠. 해외 갔다 왔는지 하고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 뭐 이렇게 다른 이제 그런 타 지역하고 동선이 혹시나 겹치는지 뭐 열 있는지 뭐 그 외에 보호자인지 아닌지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확실히 진료 목적인지 뭐 면회 목적인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많이 바쁘고요. 확실히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게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쪽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원래 업무를 또 제대로 못 본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드니까 그런 것들 이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 그런 것들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계속 이쪽 업무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만큼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선 지금 선별 진료소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선별진료실은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별은 구분하는 거잖아요. 위험 지역에서 오신 분들, 코로나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코로나가 감염돼 있을 것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일반 호흡기 있는 분들하고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만 있던 분들은 그래도 호흡기 코로나에 감염됐을 확률이 낮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호흡기로 이제 센터로 가서 진료를 보시고, 그래도 이제 대구에 가서 위험한 사람을 만나고 왔거나 외국에서 입국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코로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구분해서 저쪽에서 선별해서 진료를 본다고. 그래서 선별 진료실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은 검사 후 검체를 채취하고 귀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됩니다. 검체를 하게 되면 이 검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검사를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서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거든요. 요거는 수성 배지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면봉으로 코하고 모관을 우리가 이렇게 수압하거든요. 터치를 해서 요 안에다가 담아줘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다면 이 안에서 이제 기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꼼꼼하게 밀봉한 후 전국 77개 검사기관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를 확인합니다. 하루 10,000건 이상의 검사가 진행되죠. 요거는 이제 검체를 하고 가신 분들 검체물인데요. 3중 포장을 해서 가야 됩니다. 3중 포장이라고 하면 이제 한번 1차는 이제 밀봉 비닐을 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플라스틱 통에 해서 이 박스에 담아서 줘야 됩니다. 요 박스에 담은 것이 이제 3중 포장. 요 검체에 들어있는 내용과 같은 검사 어뢰를 이 박스에 다시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체는 그 검사 의료 기관에서 가져가기 전에 4도씨 이하의 냉장고에서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 안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선별 진료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중무장이 필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루 4-5시간 가량을 꼬박 방호복을 입은 채 지내야 하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검사를 담당하니 이 최소의 모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 노출 다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호복과 실드와 N95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입자마자 땀이 다 채이고요. 불편하지만 검사하시는 분과 또 저 검사하는 사람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화장실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이랑 아무것도 안 먹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입은 채로 화장실을 갈 수 없고 벗으면 또 이렇게 입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옷을 벗을 때까지는 화장실을 잡아야 돼서 제가 좀 아침에 신경 써서 물이랑 그런 종류를 안 마셨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 역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접수부터 입원까지 일반 환자들과 철저히 분리됩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덜고 마음 편히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전국 254개의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돼 호흡기 전용 외래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저께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 나왔대요. 음성 나왔는데 그쪽 병원에서 폐렴기가 있다고 호흡기 내과로 가랬대요. 그래서 이제 진료 보러 오신 거예요. 병원 안에 못 들어가시고 여기 호흡기 안심 진료센터가 따로 있어서 과장님이 아예 여기서 진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 내과를 보려면 전부 다 이리 오셔야 돼요. 병원 안에 못 들어가죠. 안 계시니까. 아예 병원 안에를 들어오시지 못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아예 밖으로 나와야죠. 독립된 공간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호흡기 진료 보시려면 전부 다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진료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저 안에 계시고. 그 시간 또 한 명의 환자가 호흡기 내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예약하셨어요? 오늘 오는 날 맞습니다. 예약은 안 하셨어요? 예약 좀 안 해주고 뭐라 했어요? 돈 내려가라고. 검정을 오래죠. 이제 요금 약탈 오셨대요. 잠깐 여기서 요 안에 거기서 이제 접수를 해서 여기 들어오면 원무과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죠. 접수를 하면 요 안에 이제 방에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순서대로 이제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진료를 보시는 거예요. 안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까지. 코로나 이후 바뀐 풍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점심 한 끼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새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 부서별로 구내 식당 식사 시간대를 조절하고 가급적 멀찌감치 떨어져 혼자만의 밥상을 마주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도 사라진 지 오래. 모두가 힘겨운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를 그렇게 멀리 띄우질 못하는데 최대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은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식당 규모상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도록 떨어져서 일단 식사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선별 근무라든가 정문 통제 근무가 있으니까 그때는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식사 시간도 이제 규칙적이지도 않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주변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못 만나는 것도 있고요. 제한적인 게 너무 많이 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직장 환경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이 시기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선별진료소를 찾은 환자들만 2,200여 명. 그 가운데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최초의 확진자도, 부산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도 하필이면 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적에는 환자로 왔다기보다는 본인이 검사를 원해서 왔어요. 이 자리에서 문진을 체크하는데 아버지가 우한에서 거주하다가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한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참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할 때라 그 선별진료실에서 그때 이제 검사를 진행했는데 환자분이 양성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외식 중에 이제 식당에 가서 모시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확진자가 다녀갔구나 해서 좀 많이 놀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병원들을 다 폐쇄를 할 때였거든요. 병원 자체를 폐쇄를 14일간 할 때라 저희들은 또 우리 병원 폐쇄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선별진료실에서 저희들이 환자가 병원 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선별진료실만 하루 폐쇄해가지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이제 그 다음날 진행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부산이 뚫린 건 지난 2월 21일. 두통을 호소하며 선별진료소를 찾았던 19세 남성이 확진자로 판명됐지만 의료진들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병원은 물론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아냈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벚꽃만발한 봄날. 봄이 온 것도 모르고 숨가쁘게 참 열심히도 달려왔습니다. 네, 본인이 검사 받기 전에 이 자리에 계속 대기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볼 때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을 경계했어요. 내 근처에 올까봐.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많이 조심하셨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확 올라오고 집에 있을 때 춥고 한기가 들고 그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제가 봐도 이게 폐 양쪽 위에 염증이 있는데요. 양쪽 위에 염증이 있으면 사실은 결핵 가능성이 제일 크고, 이게 만약 물론 폐렴도 위쪽에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데 폐렴이 이렇게 염증인 소견이 진행이 되면 보통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래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래 지금 팩트 놓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방호복에 마스크, 의료용 장갑까지 진료 자체가 바이러스와의 사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여기가 안심진료실이잖아요. CT를 찍으려고 그러면 사실 사진만으로 어르신이 코로나가 100% 아니다고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검사가 음성이 나야지 CT를 찍을 수 있는데 그럼 코로나 검사 비용이 들어요, 어르신. 처음엔 사실 이게 무겁거든요. 네, 쓰고 있으면 다음 집에 가면 이쪽에 되게 아파요. 네, 어깨 죽지하고 되게 아픈데 이제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익숙하고 괜찮은데, 네, 사실 이제 환자들이 좀 뭔가 좀 약간 무섭잖아요. 저도 이러고 있고 앞에 간호사 선생님도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원래 항상 다니던 환자분들이 오셔서 막 2달, 3달 이렇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길게 드리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자주 봐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 사실 조금 걱정은 되고요. 되고 환자분들이 병원 너무 키워가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사실 저희 나라 의료비 자체가 되게 비싸고 한 게 아니니까 좀 기침나고 열나고 이러면 금방금방 병원에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걱정이 되게 해서 빨리 검사를 받겠다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혹시나 맞을까봐 너무 병을 키워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폐렴 환자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좀 빨리 왔을 건데 무서워서 병원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 좀 있죠. 지난 3월 13일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도 지역보건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곳 선별진료소를 거쳐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95번 환자가 사망한 건데요. 그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엑스레이 사진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오셨을 때부터. 숨이 많이 차하셔서 모시고 왔다 해서 오셨었고 엑스레이 일단 찍고 오세요 하고
안 내렸는데 찍고 나서 X-ray 사진 보니까 했거든요. 저는 사실 중간에 움찔했었어요. 움찔했는데 그 게다가 뭐 청도에서 오셨다 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음압병실에는 입원을 시켰어요. 사실 사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증상이 너무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호흡기 선생님들이 말하기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폐렴 자체가 사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증상이 미미하다가 갑자기 확 안 좋아하신다고 증상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고 우리는 음성이라고 확인을 하고 입원을 시켰는데 우리 병원에서 한 검사상인 양성이 나왔는데 그분이 검사 나온 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확진자에 대한 또 이렇게 고인 모시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또 이제 다른데 사망을 하시는 순간부터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중으로 사체를 정리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관이 밖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을 모신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소독 처리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또 우리 의료인들이 다 했고 가족분들은 확진자를 간병을 하다가 확진자가 났기 때문에 양성으로 났기 때문에 또 자가 격리됐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걸 또 저희들이 다 모셔드렸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 2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입원과 진료 과정 전반에 걸쳐 환자와 보호자를 외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하고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에게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시와 동래구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체계적인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대충 오세요? 한 장에 10명이에요. 한 장에 10명이요? 제가 지금 2시간 있었는데 180명 왔어요. 여기만. 아직은 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완치 판정이 늘고 있죠. 감사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의료진 앞으로 도착한 편지도 응원의 힘을 보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홍현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따뜻한 편지 2통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환자로부터, 하나는 저희 병원의 병원장님으로부터 받은 손편지였어요. 추운 때 고생한다고 직원들 격려하는 편지였었고, 환자분이 보낸 편지는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러 선별진료소에 오셨다가 양성 판정 받으시고 완치 잘 하셨다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치료받는 동안 본인도 힘드셨을 텐데 저희 기억해줘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피로 때문에 저희도 사실 힘들었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힘내자 대한민국, 힘내라 부산.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묵묵히 힘을 내보지만 때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불안과 편견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의료진이기 이전에, 병원 직원이기 이전에 이들도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니까요. 원래 평소대로라면은 뭐 자유도 있고 밖에도 나가고 뭐 했을 건데 지금은 제가 병원에 일한다는 이유로 와이프도 친구들이랑 만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모님도 사위가 용병원에 일하니까 뭐 친구분들이 또 등한시하는 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면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면은 저 혼자 일단 집에 가고 제가 일단 먼저 다 씻어요. 다 씻고 옷도 다 털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다른 데 일단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뭐 어머니 집이나 장모님 집이나. 비상시국인 만큼 내일 내일도 따로 없습니다.
낮에는 모두가 나서 환자 지원을 돕고 남은 업무는 밤을 새워 마무리하는 일이 많아졌죠. 업무량이 두세 배 늘었지만 힘들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총괄적인 업무는 경영지원팀이랑 기획팀에서 다 총괄적 짜고 이제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영지원팀이 주로 나서서 저희가 좀 더 근무 많이 쓰고 다른 타 직원분들은 또 환자를 대면하셔야 되는 부서니까 그분들이 인원수가 빠지게 되면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진료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 해운대고 직장이 동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저희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또 해운대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도 해운대고 직장은 또 병원에서 나왔으니까 가족분들 뭐 지인분들 친구들 그날 당일날 핸드폰 진짜 불터지게 전화하고 막 카톡하고 이런 게 연락 왔었죠. 합의도 근데 그날 제가 또 열이 났었어요. 원래 몸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었죠. 지금 멀쩡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애들이 어떻게 뭐 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듭니다. 애들이 학교 못 가고 할머니께서 봐주시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애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국민들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막 온천처 가면 은근 이제 봄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장시간 있거나 이전처럼 막 돗자리 펴고 음식 먹고 이런 건 전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시고 지금 한 달 이상 지속되니까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서 아이들도 학교를 좀 가고 유치원도 가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통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수천 명씩 오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한 번씩 오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 계속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 다 기분 안 좋게 오시는 거 압니다. 근데 저희 통제하시는 분들도 다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은 저희도 또 기분 좋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열심히 잘 버텨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